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모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백수TV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전투기 중 F-35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F-35 공식 명칭은 F-35 라이트닝 2입니다. F-35를 인수받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스텔스기를 운영하게 된 세계에서 8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F-35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스텔스 전투기라는 거죠. 스텔스 전투기는 간단하게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건 아실 겁니다. 전투기끼리 공중전을 하던 지상으로 공격을 들어가든 간에 레이더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뭐 천하무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레이더에 안 잡힌다고 해서 뭐 100% 안 잡히는 건 아니고 잡히긴 잡히는데 너무 조그맣게 잡히는 거죠. 이게 새가 날아가는 건지 뭐가 있긴 있는데 하다가 적군의 미사일에 바로 격추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전자파 흡수도를 발라서 전자기파가 일부 흡수되게 만들고 모양을 틀어서 빛이 다른 방향으로 반사되게끔 해서 레이더를 피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 스텔스기로 알려진 F-117 라이트호크를 살펴보면 모양이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라고 보시면 되고, 제트 엔진 쪽이 가장 레이더에 많이 포착되는 관계로 해서 제트 엔진도 지상에서는 노출이 안 되게끔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초 스텔스기는 독일이 만들었었는데 세계 2차 대전을 패배로 미국으로 기술이 넘어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텔스 전투기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스텔스 전투기를 잡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가 내뿜는 전파를 역추적하는 기술도 있는데 F-35는 이런 역추적하는 기술조차도 방지합니다. F-35는 용도에 따라서 F-35A, F-35B, F-35C로 나누어집니다. 하나 좀 예외적으로 F-35I가 있는데 그건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F-35는 공군용으로 내장형 기관포가 고정 장착이 되어 있어서 공대공 능력이 좀 더 뛰어난 기종입니다. 아무래도 외부에 기관포를 달아놓은 것보다도 공기의 저항력부터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시톨, 즉 일반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로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기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레이더의 새보다도 더 작게 보인다고 하니 뭐 그거 안 보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우수한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 무장창을 내부로 숨긴 형태입니다. 물론 날개 쪽에 추가 부장도 가능하고요. 작전 반경은 공중 급유기의 도움 없을 시에 또 기본적으로 1090km에 이릅니다. F-35를 현 대한민국의 주력 기종의 F-16에 비교하자면 연료량이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8000kg 연료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은 작전 반경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F-35B, 이 기종은 해병대용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뜬다는 얘기죠. 수직으로. 현재 일본과 영국 등에서 운영 중인 모델인데 수직 이착륙을 위해 리프트팬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F-35B의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프트팬 공간 때문에 연료량은 A형에 비해 2000kg가량 적게 실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A형에 비해 작전 반경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며 또 무기 장착 중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즉 폭장량도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장 기관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장형 기관포를 장착해야 되는데 전투 반경과 폭장량이 작기 때문에 광역 공격보다는 상륙 지점을 확보하는 데 임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35C는 해군용으로 날개가 접히는 항공모함 해군용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에서 운영하고자 고안된 모델이며 시형은 항공모함에 내려앉을 때 낮은 속도로 내려앉기 위해서 날개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이러다 보니 날개가 너무 커서 이 모델은 날개를 접을 수 있게끔 수정된 모델입니다. C형의 특징은 날개가 크다 보니까 실을 수 있는 연료량은 A형에 비해서도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F-35I, 이건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에는 좀 예외적으로
대한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른 모든 기종은 기체를 변경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만 이 F-35I는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기체를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5세대, 5세대의 다른 전투기들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왜 굳이 F-35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8조 3천억 원을 들여서 3차 FX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변국들이 스텔스기를 도입한 추세에 따라서 북한이 S-300으로 추정되는 대공 방어미사일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자 기존의 전투기보다도 스텔스 기능이 보다 뛰어난 F-35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레이더에 포착되는 크기가 F-15K의 100분의 1 정도라니까 스텔스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2018년도 기준 F-35A 한 대당 8,920만 달러, 일반적으로 4.5세대, 5세대 전투기인 F-15, 유로파이터, 라팔 등이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에 판매되는 반면에 F-35 싼 가격도 큰 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22 랩터는 너무나 천문학적인 가격과 단종된 관계로 해서 제외된 모델이고요. 우리나라가 F-35를 운영할 시 북한의 레이더로는 탐지 불가라고 보시면 되고, 유사시 백두산까지 F-35A로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야간 정찰하면 북한은 자기네 영공을 침입했는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에 AIM-120C 알람 공대공 미사일 2발과 표적에서 최대 24km 떨어진 시점에 투하되더라도 GPS 위성 정보를 이용해서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다는 정밀 유도 폭탄인 2000파운드급 합동 직격탄 GBU-31, JDAM 2발 등 전체 4발을 내부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 콘크리트 1.8m 정도를 뚫고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의 미사일들이 탑재 가능한 것이죠. 일반이 아닌 강화 콘크리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보자면은 주한미군이 예정 배치인 F-35는 각 대당 발키리를 6대 정도 거느리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발키리당 8발의 SDB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폭탄량이 굉장한 거죠. 발키리 하니까 스타크래프트 생각나네요. 미국은 하이, 로우급 전술을 사용하는데 F-15와 같은 하이급 전투기를 주로 사용하고 F-16과 같은 소형 다목적 로우 전투기를 다수 출전시키는 전술입니다. F-22가 개발되면서 F-15를 대체하였고 차후 F-35가 개발되면서 F-16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F-22가 단종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공권 장악과 지상 공격까지도 할 수 있도록 보완된 기체인 F-35A를 구입해서 전술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온 F-22를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자면 고동전술 전투기 계획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ATF 사업을 해서 개발된 모델인데 이것이 바로 F-22 랩터입니다. 이 계획은 계속해서 러시아의 전투기 기술이 미국을 따라오자 확실한 미국 기술을 총집결해서 러시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 전투기를 만들어보자는 계획인데 이렇게 나온 것이 F-22인데 다음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F-22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시 F-35 이야기로 돌아와서 최근 중국이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탐지할 수 있는 JY-26 레이더를 개발했고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JY-27 레이더를 시리아에 판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F-35를 50대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으로 인접국가인 시리아에서 중국으로부터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는 JY-27 레이더를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다마스커스 인근 공항에 시리아는 S-300, S-400 등 러시아군의 지대공 방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으로 이곳에 JY-27까지도 설치를 하였으나 이번에 이스라엘이 다마스커스 공항을 폭격하면서 JY-27까지도 폭격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사일과 레이더 등 창과 방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창 쪽이 좀 더 우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후 6세대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F-35A에 대한 우려도 꽤나 있습니다. 무게가 가속력 때문에 근접전에 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4.5세대 전투기들이 자랑하는 비행 성능은 일반적으로 외부 무장을 장착할 시에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비행 성능이 저하되는 반면에 F-35는 내부 부장을 하므로 외부 항력 증가가 없어서 기동성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투기의 전투 능력에서 기동 능력의 지향점을 예전에는 가시거리 내 전투에서 중요했던 지속 선회력이라고 봤지만, 즉 꼬리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는 고기를 빨리 틀어서 미사일을 먼저 발사할 수 있도록 순간 선회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F-35에 대한 우려는 단지 우려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F-15와 공중 모의전에서 8대1로 이겼던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까지 청주기지에 총 40대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현재까지는 16호기까지 청주기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40대가 다 들어온다면 어마어마한 전투력 상승이 기대되는 건 맞지만, 아쉽게도 최근 F-35 도입의 문제점이 하나 생긴 듯 싶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2차 추경에서 올해 국방 예산 중 1조 4,700억 원가량이 삭감되었는데, F-35A 도입 예산이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훈련용으로 투입된 기체가 루크 기지에서 운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F-35A는 제작 후 시험 비행을 마친 한국을 향해 출발했지만 지금은 루크 기지로 이전해서 보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감염병도 큰 원인이 되겠지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현재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어서 북한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최첨단의 F-35를 대한민국에서 많이 도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F-35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백수TV였습니다.